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추천해드린 경기 중 주력 경기들과 J리그 경기들은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승무패 분석 외에도 매일 프로토 추천 경기와 다른 리그들의 분석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웹사이트 혹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43회차 K리그 5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리그 경기들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의 경기가 2경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정보 전달을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서울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서울은 성남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2연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하던 성남에게 승리를 기록했네요. 경기 내용 자체는 서울이 더 주도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편 원정팀 강원은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기록하며 하이스필드에서 1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서울은 김남춘, 고요한 선수가 최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으로 복귀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강원은 핵심 자원들이 결장합니다. 지난 경기에 빠진 신광훈, 조재환 선수와 더불어 김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 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현식 선수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팀 내 득점 1, 3위가 빠질 수 있는 만큼 득점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2패로 양팀이 매우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C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은 2승 1패로 나름 괜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은 1승 2무 1패로 무난한 모습을 보였네요. 큰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의 경기이며 최근 경기력만 보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이 앞서지만 결장 선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은 이번 시즌 6원중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홈 경기를 펼칠 서울의 승리도 좋아 보이며 양팀의 상대 전적 중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며 투마킹 시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인천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인천은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2연패에 빠졌으며 경기 내용도 좋지 못한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부산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폼 좋은 수원과의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며 최근 폼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시즌 내내 부상자가 많았으며 최근 부상으로 이탈한 센터백 김현수 선수의 부재와 지난 경기 퇴장당한 김호남 선수가 시즌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겠습니다. 한편 부산은 모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무 1패로 인천이 앞서는 모습이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부산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인천은 1무 3패로 매우 부진한 모습입니다. 홈에서 제대로 싸워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오히려 패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산 또한 1승 1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의 분위기와 결장 선수를 고려하면 부산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원정 기록이 좋지 못한 것과 인천의 생전 왕 타이틀을 생각해보면 인천의 승리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인천이 이번 시즌 6원중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것과 부산이 무승부만 기록해도 잔류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여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대구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는 상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에만 2실점을 기록하며 최근 5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마감했네요. 한편 원정팀 포항은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 7승 1무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며 동기부여가 없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추가적인 부상이나 징계 선수는 없지만 기존의 부상 선수가 대구 쪽에 많은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무 1패로 포항이 대구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포항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D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대구는 2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은 4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며 원정에서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네요. 양팀 모두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경기입니다. 감독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의 이병근 감독 대행은 최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며 남은 경기에 선수 명단 변화를 언급했지만 마지막 홈 유관중 경기이기에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리그 순위 경쟁은 끝이 났지만 팬들과 약속한 리그 득점 1위 기록을 위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며 리그 막판의 경기력이 다음 시즌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며 경기에 최선을 다할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의 의중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광주와 상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는 전북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패배로 3연패에 빠진 광주는 상위 스플릿 진출 후에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상주는 대구에게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등 전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계속해서 결장 선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기존 부상자에 더해 미드필더 박정수 선수마저 징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펠리페가 복귀하며 오랜만에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으로 이루어지는 3명의 강력한 공격 트리오가 구성된다는 것이네요. 한편 상주는 왼쪽 풀백 안태현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2패로 광주가 상주에게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무승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상주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광주는 포항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상주는 2승 2무 1패로 무난한 모습이네요. 광주가 홈 승률이 좋지 못하고 상주가 원정에서 강팀 외에는 잘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승부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양팀의 상대 전적에 무승부가 없었던 것에 초점을 둬 홈 2점을 지닌 광주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울산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은 포항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우승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에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마저 악영향을 주게 되었네요. 한편 원정팀 전북은 홈에서 광주에게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며 포항전 패배로 인한 좋지 못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우승 경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울산 쪽에만 결장 선수가 많아 큰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퇴장당한 불트위스 비온 존스 선수가 결장하며 박주호, 이청용 선수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중요한 경기인 만큼 이청용 선수의 복귀 확률이 높겠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6무 4패로 원정팀 전북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펼쳐진 경기에서도 모두 전북이 승리하였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울산은 3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전북은 1승 2패를 기록했네요. 사실상 우승이 걸려있는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로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에 근접하며 전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포항과의 대결에서도 비기기만 해도 우승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대패를 하며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김도훈 감독이 지난번에 우승 경쟁처럼 혹은 이번 시즌의 중요한 경기들처럼 상대의 전력에 겁을 먹어 평소 울산이 잘하는 것을 하지 않고 비기려고 든다면 이번에도 패배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현재 분위기와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쓰리마킹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경기로 보이네요. 저희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어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K리그 경기들도 조금씩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지난 주말 승무패에 포함되었던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나며 정배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측이 가장 어려운 경기들로 추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도 이변 확률이 높은 경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무패 2번 제주와 수원FC의 경기는 우승의 향방이 걸린 중요한 경기입니다. 1위 제주는 홈에서 가장 강한 팀이며 2위 수원FC는 원정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은 홈팀 기준 1승 1무로 제주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원정 성적 10승 2패로 아직 무승부가 없는 수원FC의 시즌 첫 무승부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 경기는 10위 충남 아산과 9위 안양의 최하위권 대결이네요. 홈팀 아산은 홈에서 2승밖에 기록하지 못한 팀이며 원정팀 안양은 원정에서 3승으로 원정 성적 최약체 팀입니다. 양팀 모두 각각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적고 승패로 갈리는 경기를 하고 있으며 상대 전적 또한 2승 1무 3패로 비슷한 양상이네요. 저희는 최근 성적이 더 앞서는 충남 아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3회차 K리그 5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수원과 성남의 경기가 강등권 양상의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웹사이트에 올라올 초안도 참고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EPL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 주세요.